인기 만화 원피스의 작가 오다 에이치로는 말했죠. 정말 멋진 캐릭터라 하루빨리 그리고 싶었다라는 인물. 세계 정부의 산하기구 해군 본부 소속 해군 대장인 료쿠규, 본명은 아라마키. 흰 수염의 적단과 격돌했던 정상전쟁 이후 세계 정부에서 실시된 세계징병으로 징집돼 이쇼와 같이 새로운 해군 대장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해군본부 대장인 만큼 원피스 내 최상의 강자로 오로지 실력 하나만을 본 세계징병에서 대장으로 임명된 파격적인 인사발령의 주인공이었죠. 모든 걸 귀찮아하는 성격을 가진 료쿠그는 악마의 열매 능력 덕분에 식물처럼 광합성을 하여 3년 동안이나 일절 식사는 없었다는 독특한 설정을 가진 인물이자 아직까지도 베일에 쌓인 인물로 그의 계급에는 출신지, 나이 등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본인의 몸을 식물로 자유자재로 변환하거나 주변 일대의 각종 식물을 발화시키고 조종하는 자연계 숲열매의 능력자라는 것으로 숲의 상징 색상이 초록색이어서 그런지 아라마키의 코드네임은 초록색 소를 뜻하는 요쿠기라 불리고 있어요. 원피스에 등장했던 해군 대장들은 자국에 실존하는 배우들을 모티브로 설정했었는데요. 과거 3대장이라 불렸던 아오키지와 아카이노, 키자루와 마찬가지로 료쿠규 또한 실존하는 일본 배우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1990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낭인가의 주인공 아라마키 겐나이 역을 맡았던 유명 배우 하라다 요시오라는 인물인데요. 여담으로 과거 해군 3대장이라 불렸던 아오키지는 마츠다 유사쿠, 키자루는 다나카 쿠니에, 아카이노는 스가와라 분타, 마지막으로 신해군 대장 후지토라의 모티브는 유명 영화 자토이치의 카츠 신타로라고 하죠. 게다가 료쿠규의 모티브인 하라다 요시오가 등장한 낭인가에서 각각 키자루와 후지토라의 모델인 타나카 쿠니에와 가츠 신타로가 동반 출연했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해군 대장들의 탄생에 가장 강한 영감을 준 영화가 바로 낭인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료쿠규는 단순히 걸어다니기만 해도 그의 발자국이 남겨진 주위를 숲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황폐했던 와노쿠니가 료쿠규의 가벼운 전투만으로 울창한 산림으로 변해버렸죠. 다른 대장들이 가진 능력, 빛과 얼음, 화염 등의 악마의 열매 능력과 달리 원소가 아닌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자연계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이질적인 능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술은 거대한 나무처럼 변화한 후 땅에 팔을 박아 무수히 많은 나무를 자라나게 하며 주변 나무나 식물들을 자신의 수족과 마찬가지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 압도적인 양의 식물들로 적을 제압하죠. 일본의 유명 영화 자토이치를 모티브로 그려진 이쇼가 맹인검객 플러스 도박꾼이었던 것처럼 낭인가의 주인공 아라마키는 극 초반부엔 기세만 등등한 허풍쟁이 무사이자 단순한 불량배로 그려지지만 극 후반부엔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 일본도를 차고 비굴하게 피해오던 정부의 무사들을 상대로 달려들며 무쌍을 펼치는데요. 이기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전투를 멋지게 해냈고 이러한 낭인가의 여러 장면들이 료쿠규의 캐릭터 모티브와 연관되어 있다며 인터뷰에서 오다가 대놓고 그는 멋진 인물이라고 공표했다는 점에서 료쿠규 또한 낭인가의 아라마키와 마찬가지로 회차가 거듭될수록 그의 진짜 진면목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낭인가 초반부의 아라마키처럼 료쿠규 또한 해군의 코트를 입었다는 점을 제외하고 보면 꽃무늬 스키니진, 한술 더 떠 상의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는 탈의 상태이며 상체에 새겨진 사천심중이라는 문신까지 지금까지 등장했던 해군 대장 중에서도 가장 불량한 모습으로 건달이나 길거리 양아치에 가까운 차림새라는 점, 이 또한 낭인가의 아라마키와 매우 유사한 모습이죠. 그의 차림새에서 눈여겨볼 만한 떡밥은 료쿠규의 몸에 새겨진 문신인 사천심중인데요. 일본 사회에서 연인끼리의 동반자살 행위를 의미하며 무언가와 함께 죽거나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이죠. 즉, 사천심중이라는 말은 죽음에 강해서 함께 죽는다라는 의미로 직역되는데 밝혀진 바에 따르면 료쿠규의 해당 문신은 어떤 여성과 관련된 아라마키의 서글픈 과거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성이 니코로비는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료쿠규의 정의관은 필사적인 정의로 자신이 서 있는 입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 맡은 바를 다하려는 정의관이라는데 간단하게 보면 공과 사를 극단적으로 나눠서 공무집행에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필사적인 태도로 임한다는 뜻이라고 하죠. 사천심중이라는 문신이 정말로 어떤 여성, 즉 니코로빈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가 가진 필사적인 정의관이 해적인 니코로빈과의 과거 혹은 앞으로의 만남에서 이야기가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 같아요. 료쿠규의 캐릭터성은 어느 정도 공적인 철저함을 추구하는 해군 원수 사카즈키의 정의관과도 비슷한 면이 있기에 그 또한 철저한 위계 질서와 힘에 의한 지배, 힘을 통한 안정을 중요시할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료쿠규가 루피를 체포하러 가던 도중 마주친 와노쿠니의
명의 사무라이들이 그를 막아서자마자 손쉽게 그들을 몇천 명쯤은 죽일 수 있다고 말하는 대사에서 그의 성격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로쿠규의 정의관에서 드러났듯이 상관인 아카이누의 냉철한 지도력을 선호하며 해군대장이라는 입장에 서 있는 만큼 해군에 반하는 인물들, 즉 해적과 혁명군의 소탕에도 굉장히 열심히 임하는 모습을 작중에서 보여주죠. 해군을 적대하는 와노쿠니의 인물들에게도 가차없이 응징하는 모습에서 해군의 핵심 전력인 로쿠규의 이러한 행동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세계 정부의 비가맹국 와노쿠니의 인물들 앞에선 그들에 대한 일말의 배려 따윈 없이 세계는 오로지 천룡인과 천룡인을 섬기는 자들만 있으면 되며 비가맹국 사람들은 아무리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내뱉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비가맹국을 배제하고 가맹국만을 보호하는 세계 정부의 입장과도 매우 닮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작중에서 료쿠규는 세계 정부의 모든 가맹국을 대표하는 50개국의 왕들이 4년에 한 번 성지마리조아에 모여 7일 동안 세계 곳곳의 중대한 안건들을 토론하여 정부의 향후 지침을 결정하는 레벨리에서 첫 등장하는데요. 천룡인의 거주지에 혁명군이 난입하자 로쿠규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나섰고 혁명군 참모총장 사보와 군대장들과 충돌해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후 에피소드가 진행되면서 다시 등장하는데요. 사왕, 카이도가 루피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루피의 목을 가져가 동경하는 아카이누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홀로 와노쿠니로 향하는 모습이죠. 덤으로 수인 채굴장 안으로 쳐들어가서 백수해적단의 간부들인 킹과 퀸을 포함해 잔당들의 활력을 모조리 흡수하며 끝장내버렸죠. 간부 따위에게 당하면 해군대장으로서의 입지가 서지 않는다며 삼재의 퀸을 발로 차는 모습에서 아라마키 주위의 대지는 따스한 생명력이 넘치는 식물이 가득한데 죄수들은 비참하게 메말라 죽어가는 상반된 광경이 펼쳐지죠. 이때 샹크스의 패기를 느낀 놀란 모습에 로쿠규는 불이 나게 와노쿠니에서 도망가는데요. 이 또한 영화 낭인가의 장면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샹크스를 마주치자마자 꼬리를 말며 도망가는 모습은 현재까지 등장한 해군대장들과의 위험과는 사뭇거리가 먼 모습이었는데요. 로쿠규의 첫 등장에서 한량 아라마키의 모습이 떠올라졌듯이 낭인가의 클라이막스처럼 앞으로 나타날 로쿠규의 강함과 함께 숨겨진 반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무모하게 쳐들어가는 사무라이 아라마키처럼 로쿠규 또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해적들 혹은 해군들에게 맞서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해요. 워낙에 스토리가 훌륭한 만화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캐릭터의 행보가 가장 기대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상 해군대장 아라마키에 대한 이야기 마칩니다.